안녕하세요, 축구계짜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격 시 단단한 체구에서 나오는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로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리며 수비 시에는 뛰어난 대인 방어와 볼 차단 능력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완성형 선수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어린 나이로 더 보여줄 것이 많은 에브라의 완벽한 대체자 루크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꼬맹이들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결코 우승할 수 없다고 욕먹었던 1995년 루크쇼는 첼시 홈구장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킹스턴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 모두 첼시의 열렬한 팬이어서 루크쇼도 자연스럽게 첼시 팬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지안프랑코 졸라를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안프랑코 졸라가 오기 전 첼시는 중상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팀이었지만 졸라가 온 뒤로부터는 FA컵, UEFA 위너스컵, 슈퍼컵 등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첼시를 지금과 같은 강팀으로 발전하게끔 기반을 다지게 만든 선수였기에 그런 졸라를 보고 자란 루크쇼는 첼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유소년 축구 클럽인 몰시 주니어스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8살이 되던 2002년 첼시 아카데미 입단 테스트를 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첼시 아카데미 입단 테스트가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라고 하네요. 9살 때부터가 첼시 유스 입단 기준인데, 이전에는 프리 아카데미라고 해서 첼시 유소년 개발센터에서 훈련받고 시험에서 통과해야만 첼시 유스가 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시작부터 영재들을 데리고 키우겠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어쨌든 루크쇼는 아쉽게도 통과를 못해요. 첼시 선수가 될 기회였는데 불합격을 했으니 아쉬울 법하죠. 그런데 1년 뒤 사운드햄튼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팀에 입단할 생각이 있냐고. 당시 사운드햄튼은 앨런 시어러와 웨인 브리지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굵직한 선수들을 배출해낸 팀으로 유명했어요. 지금의 사운드햄튼이 배출해낸 가레스 베일과 티오 웰코, 랄라나, 챔버와 같은 유스 출신부터 시작해서 반다이크, 마네, 알더베이트 등 선수 발굴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였던 사운드햄튼의 제안에 루크쇼는 2003년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루크쇼는 사운드햄튼 아카데미에서 재능 있는 선수로 분류되어서 15살 때 이미 3살 많은 형들과 뛸 만큼 실력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운도 좋았던 것이 2004년부터 유스들을 7무대에 적극적으로 데뷔시키는 시기와도 맞물렸기에 루크쇼는 16살이 되던 2012년 1월 FA컵 1월전을 통해서 1군에도 데뷔를 합니다. 사실 16살이면 엄청 이른 나이인데, 앞서 16세에 데뷔한 티오 올콧이랑 가레스 베일이랑 챔버처럼 루크쇼도 팀 내에서만큼은 이들과 같은 레벨로 평가받았던 선수였던지라 사운드햄튼에서는 이른 데뷔가 아니었다고 해요. 12-13 시즌 웨스턴 브롬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까지 치른 루크쇼는 리그 25경기 중 22경기를 선발로 뜁니다. 데뷔 2시즌 만에 주전 선수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하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망주 등장에 아스날과 토트넘이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쇼는 팀과 5년 재계약을 그냥 해버려요. 왜냐? 첼시가 드림클럽인데 같은 런던 라이벌 팀에 가는 것은 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5년 재계약하고 한 시즌 더 사운드햄튼에서 뛰면서 웬만한 왼쪽 풀백들을 다 압살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18살에. 시즌 종료 후 리그 베스트 11에 포함되는 건 뭐 당연했고 월드컵 명단에도 포함됩니다. 사실 우승 트로피만 없었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루크쇼는 이제 첼시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게다가 사우스햄튼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핵심 선수들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마침 첼시와 맨유도 애슐리 콜과 에브라를 대체할 선수 영입이 필요했고 루크쇼가 그 대상이었던 거죠. 당연히 첼시행을 원했던 루크쇼였지만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무리뉴는 10대에게 거금을 써서 팀 내 주급체계에 불필요한 내분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해요. 반면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있었던 2011년부터 16살인 루크쇼를 영입하고자 3년을 공들였고요. 루크쇼 역시 첼시가 자기를 원하지 않는데 드림클럽이라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 루크쇼는 이적료 3천만 파운드에 맨유에 입단하게 됩니다. 맨유의 왼쪽 풀백 10년을 책임져줄 선수로 평가받으며 엄청난 기대 속에 맨유에 입단한 루크쇼는 안타깝게도 햄스트링과 발목, 얼굴 등 부상과 복귀를 반복하며 시즌의 절반도 소화하지를 못해요. 첫 시즌 만에 유리몸이 돼버린 셈이죠. 그래도 출전하는 경기마다는 좋았고 나이도 어리고 계약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기에 비판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5-16 시즌부터는 개인 훈련을 통해 몸 상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아이토베 원정에서 액토르 모레노에게 선수 커리어가 끝날 뻔한 살인 태클을 당합니다. 다행히 선수 생명은 안 끊겼지만 시즌은 접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한 루크쇼와 기대만 영입한 맨유는 그렇게 부상으로 2시즌을 허공에 날립니다. 개막 한 달 만에 시즌 아웃 판정받은 루크쇼는 1년을 재활하며 16-17 시즌 개막전에 맞춰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또 부상, 또 부상? 계속 부상과 싸우고 17-18 시즌에는 몸관리도 못해서 팬들로부터 뚱쇼라는 별명까지 생기고 감독의 멘탈 흔들기까지 당합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선수는 딴 팀을 알아볼 것 같은데 루크쇼는 온갖 비난을 다 참아냅니다. 사실 계약 4시즌 동안 루크쇼가 보여준 게 없어요. 만약 이대로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팀으로 갈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맨유와 인연이 옵션으로 발동된 18-19 시즌 한 시즌에 모든 것이 달려있었던 루크쇼는 개막전 레스터를 상대로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으면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8월 9월 맨유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며 4시즌 동안 못 보여주던 것을 단 2달 동안 보여준 루크쇼는 2018년 10월 5년 재계약까지 성공하며 진짜로 맨유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멘탈을 흔들었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비판하자 나서서 감독을 감싸며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시아르 감독 대행에서는 본연의 포지션이 왼쪽 풀백뿐만 아니라 3백에서 스토퍼 역할까지 해내며 전술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로 완벽히 부활해냅니다. 이렇게 한 시즌 만에 완벽 부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선수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압박으로 선수를 다루기를 했던 우리뉴 감독의 스타일보단 격려와 응원으로 자신을 케어했던 소시아르 감독 방식이 자신과 더 맞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16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인 아누스카 산토스와의 사이에서 2019년 아들까지 출산하면서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된 것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완벽 부활하며 맞이한 2012 시즌도 경쟁자가 나타났지만 월등한 실력으로 왼쪽 풀백 주전 자리를 다진 루크쇼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46경기 1골 6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는 물론이고 7년 전 받았던 리그 베스트 11에도 다시 포함되며 에브라를 대체해주기를 바라던 맨유 팬들의 염원을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루크쇼의 풀스토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선수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